유튜브 채널 다정한 의사 통증왕 최봉춘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최봉춘 원장님을 모시고 의학 상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자, 집안의 어르신분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이 파스를 굉장히 많이 붙이시죠. 약간 통증이 있거나 뭔가 심한 통증이 있거나 뭔가 조금 시원치 않았을 때 뭐 붙이는 파스라든지 물파스 굉장히 많이 애용하시는데요. 이 파스의 진실 속 시원하게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파스, 부모님뿐 아니라 병원에 와서도 그래요. 파스 좀 처방해 주세요. 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은 사실은 파스 처방을 안 하거든요. 네. 파스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꼭 저한테 와서 파스 좀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스는 독일어의 파스타라는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파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흔히들 많이 그러잖아요. 손목이나 손목, 발목, 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파스를 붙여봐 하고 이렇게 얘기. 모든 병의 1차 치료약처럼 돼 있는데 맞아요. 이런 파스가 아프고 그럴 때 통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비상약인 건데 파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파스가 붙이는 거에서부터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맞아요. 여러 가지 엄청 형태인데 다양해요. 이 파스에 그러면 이게 뭐가 있을까요? 효과요? 네. 파스에다 뭘 발라놨을까요? 시원하긴 한데. 파스는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진통 소염제 같은 약을 이런 걸 발라서 그걸 여기다 두면은 이 체내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통 소염제 작용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이걸 붙이면 그 약을 아주 미세하게 해갖고 피부를 통해서 약이 침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파스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면 이제 아픈 부위에 붙이면 바로 침투가 되면서 그 아픈 부위의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스를 진통 소염제 효과가 나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사실 요즘에 파스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해외에 가서 동전 파스 이런 것도 이제 또 많이 네. 구매하고 오시기도 하시니까. 자, 근데 이런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 같은 이 파스 올바르게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파스는 이제 요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차가운 파스도 있고, 맞아요. 뜨거운 파스도 있고, 이런 파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떨 때 차가운 거고 어떨 때 뜨거운 파스를 쿨 파스, 핫 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만성적으로 관절염이라든지 만성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신경통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아픈 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핫 뜨거운 파스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다쳤어요. 네. 다치고 멍들고 타박상 이런 거에는 차가운 쿨 파스를 붙이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급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붓죠. 네. 그럼 거기 피도 나고 붓고 붓기가 있는 때는 찬 거 딱 갖다 내면 붓기가 가라앉잖아요. 맞아요. 찬 거를 딱 발라줘야지 바로 이제 이렇게 수염 작용과 거기에 그 붓기가 가라앉는 쿨파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성병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데는 혈액순환도 안 되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뜨뜻한 핫파스를 발라야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을 좋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스를 아까 얘기했지만 파스의 성분이 소염제예요. 진통 소염제. 네. 약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걸 붙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좀 예민하신 그렇죠. 분들? 예민하신 네. 분들은 가렵고 거기에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피부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강력한 핫팍스를 붙이면 너무 오래돼갖고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심을 해서 우리가 파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약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파스인데 이런 파스를 또 너무 오래 붙이지 말고 한 12시간 정도 붙이다가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파스를 찍을 때 여기에 그 진통소염제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또 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다른 어떤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와 같이 파스는 이런 걸 잘 아시고 사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에도 종류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가지고 있는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좀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했지만 뭐 아프기만 하면은 파스 한번 붙여봐. 뭐 가깝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파스를 딱 붙여놓고 네. 일단은 뭐 아프거나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상비약처럼 사용할 수가 있지만요. 근데 파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진통소염제를 발라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진통소염제가 흡수가 돼갖고 네. 그쪽에 관절이라든지 아픈 부위로 들어가는데요. 생각만큼 이게 쫙 들어가서 관절에 염증이 쫙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근육이 쫙 풀리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시원한 정도예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양이 들어간다면은 그걸 잘못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과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미세한 양만 사용하게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파스라는 건 네. 그냥 한번 사용하고 빨리 많이 아팠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붙이고 뭐 어떤 분들은 몸에 온몸에 다 파스 붙이고 있어요. 뭐 여기 붙이고 할머니도 그냥 싹 붙이는데 그거 너무 많이 붙이면 이 파스에서 나오는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도 흡수가 돼서 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스가 모든 거의 만병이 아니고 1차적으로 상비약을 위해서 그냥 사고 특히나 근육이 뭉쳐갖고 이렇게 담이 들렸을 때 한 번쯤 붙이고 이런 걸 사용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런 통증이 파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계속 아프다. 그랬을 때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통증을 갖다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 먹는 약이 있는데 파스는 먹는 약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파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알러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화상도 있다고 그랬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파스 때문에 진동소염제이기 때문에 천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식이 악화되거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스를 붙였는데 뭐 숨 쉬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띄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를 할 때 너무 명심하지 않고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반드시 또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한테 통증을 캐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통증이 있다면 통증 왕을 찾아라. 정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파스도 많이 붙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정말 그 처방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몸 상태에 맞춰서 이제 붙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파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 말고도 정말 버라이어티한 의학 상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